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새벽 5시 한 명이는 양조장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도 손에 익은 동선으로 불을 켜자 은은한 누룩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66년을 살아오며 가장 익숙한 냄새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왔구나. 명희는 커다란 항아리 앞에 앉아 뚜껑을 열었다. 보름 전 담가둔 막걸리가 제법 익어가고 있었다. 고두밥을 짓고 누룩을 섞던 그날의 손길이 생생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그 이후로 이 일은 오롯이 명희의 몫이었다. 아버지, 올해는 좀 덜 힘들 줄 알았는데. 허리가 욱신거렸다. 지난주 쌀 한 가마를 나르다 삐끗한 허리가 아직도 아팠다. 예전 같으면 두세 가마도 거뜬했는데 이젠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명절은 왔다. 아들 둘이 가족을 데리고 올 것이다. 명희는 벌써부터 준비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전, 나물, 잡채, 갈비찜. 그리고 이 집의 자랑인 전통주와 수육. 소연이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했지. 둘째 며느리 소연의 친정 어머니가 최근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명희는 특별히 3년 묵은 청주 한 병과 최상급 돼지고기로 수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소연은 늘 자신을 친딸처럼 챙겨주는 며느리였다. 그 애는 참 고맙지. 반면 첫째 며느리 선영의 얼굴을 떠올리자 명희의 미소가 굳어졌다. 명절 때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모습. 요즘 누가 이런 거 직접 해요? 라던 그 말투.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다. 그래도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인데 참아야지. 늘 그래왔듯이. 양조장 창문 너머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명희는 천천히 일어서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10시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지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명희는 밀가루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응, 지훈아. 잘 오고 있니? 그게. 어머니, 죄송한데 좀 늦을 것 같아요. 명희는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삼켰다. 매년 같은 패턴이었다. 명절 전날 오겠다고 해놓고는 당일 아침에 늦는다는 연락. 작년엔 오후 3시에 도착했고 재작년엔 저녁 6시가 넘어서였다. 몇 시쯤 올 것 같은데? 글쎄요, 아마 점심때쯤? 선영이가 준비할 게 있대요. 친정에 들렀다가 갈게요. 친정. 명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명절 아침에 며느리 친정을 먼저 들르는 아들. 시댁은 언제나 두 번째였다. 그래, 그럼 천천히 조심해서 와라. 네, 어머니. 혹시 제사 음식 준비 많이 하셨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랑 전 다 부쳤다. 아, 그거요?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거 다 사 먹어요. 굳이 힘들게 하실 필요 없는데. 명희의 손이 멈췄다. 굳이 힘들게 하실 필요 없다니.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굳이 할 필요 없는 일이란 말인가. 아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만든 건데. 아, 감사하죠. 그런데 요즘 시대엔 명절 음식도 배달시켜 먹잖아요. 어머니 연세에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 있나 싶어서요. 배려하는 척 건네는 말이었지만 명희는 그 이면을 읽을 수 있었다. 결국 지훈에게 이 음식들은 고마운 정성이 아니라 당연히 차려져야 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래, 알았다.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끊고 명희는 부엌을 돌아보았다. 새벽부터 부친 전들이 접시마다 수북이 쌓여 있었다.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김치전.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움직인 아침이었다. 좋아서 한 거야, 좋아서. 명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서늘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아들의 목소리엔 기대도 고마움도 없었다. 그저 의례적인 안부일 뿐이었다. 명희는 다시 도마 앞에 섰다. 아직 썰어야 할 무가 남아 있었다. 칼을 들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점심때쯤. 그 말은 결국 오후 2, 3시를 의미할 것이다. 명희는 그걸 알고 있었다. 지훈과의 통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 대문 앞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다. 명희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으로 나가자 둘째 아들 지민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머, 지민아. 벌써 왔니? 조수석에서 며느리 소연도 함께 내렸다. 두 손에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좀 사왔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샀어. 명희가 다가가자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내밀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명희가 좋아하는 약과까지 들어있었다.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그래도 되겠니? 너희 친정은? 저희 친정은 내일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어머니 도와드리는 게 먼저죠. 지민이 트렁크에서 큰 솥을 꺼내며 말했다. 어머니, 이거 설렁탕 끓이시려던 거죠? 제가 나르겠습니다. 아이고, 그건 무거운데. 괜찮아요. 어머니가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되죠. 지민은 능숙하게 솥을 들어 부엌으로 옮겼다. 명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소연이 명희의 팔을 살짝 잡았다. 어머니, 손 좀 보여주세요. 왜? 소연이 명희의 손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다. 명희의 손등엔 베인 자국과 화상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다. 어머니, 이거 언제 다치셨어요? 아, 그건 뭐. 요새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약 가져올 걸 그랬네요. 소연은 가방에서 연고와 밴드를 꺼냈다. 늘 가지고 다니는 간호사 습관이었다. 조심스럽게 명희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며느리의 손길이 부드러웠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고맙다, 소연아. 저야말로 감사하죠. 명절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데. 부엌에선 지민이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첫째 아들 지훈을 떠올렸다. 같은 아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지민아, 내가 이걸 언제 배웠니? 학교에서 아이들 요리 동아리 지도하면서 배웠죠. 어머니, 파는 이렇게 어슷하게 써는 거 맞죠? 그래, 잘하네. 소연도 부엌으로 들어와 설거지를 시작했다. 쌓여있던 그릇들이 순식간에 정리됐다. 어머니, 앉아서 좀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명희는 의자에 앉아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명희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매번 고맙다고 했고, 직접 도왔고, 진심으로 존중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명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후 2시, 부엌은 여전히 분주했다. 지민과 소연이 함께 도왔지만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었다. 명희는 설렁탕을 끓일 큰 솥을 옮기려고 선반 위로 손을 뻗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지민이 말했지만 명희는 이미 솥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평생 해온 일이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솥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번졌다. 명희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손에 쥔 솥이 휘청거렸다. 어머니,
지민이 재빨리 달려와 솥을 받아냈다. 명희는 허리를 짚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연이 다가와 명희를 부축했다. 명희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삐끗했을 뿐이야.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앉아 계세요. 소연은 명희를 의자에 앉히고 허리를 살펴보았다. 간호사인 소연의 눈엔 명희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어머니, 허리 아프신 지 오래되셨죠? 한 일주일쯤 됐나? 병원은 가보셨어요? 바빠서 못 갔지. 명절 준비하느라.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민을 쳐다봤다. 지민도 안타까운 얼굴로 어머니 곁에 앉았다. 어머니, 명절 음식보다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병원부터 가셔야죠. 아니야, 지금은 안 돼. 내일이 명절인데 누가 음식을 준비하니? 저희가 하면 되죠. 어머니가 다 하실 필요 없어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결국 중심을 잡는 건 자신의 몫이었다. 특히 제사상은 더욱 그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5년간 명희는 단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의자에서 일어서려 하자 다시 허리에서 통증이 왔다. 명희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소연이 명희의 어깨를 가만히 눌렀다. 어머니,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일단 좀 쉬세요. 그래도, 어머니,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부엌일은 제가 지민이랑 할 테니까요. 명희는 며느리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은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 조심스럽게 명희의 허리에 붙여주었다. 이제 쉬세요. 정 불안하시면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명희는 의자에 앉은 채 부엌을 바라봤다. 지민과 소연이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고맙고 대견했지만 한편으론 쓸쓸했다. 이제 자신이 없어도 돌아가는구나. 나이가 든다는 건 이런 것인가. 허리에 통증이 가시지 않았다. 명희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이 원망스러웠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거실 창문으로 내다봤다. 검은색 SUV가 천천히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다. 첫째 아들 지훈의 차였다. 형이 왔네요. 지민이 마당으로 나가며 말했다. 명희도 천천히 뒤따라 나갔다. 허리는 여전히 묵직했지만 참을 만했다. 운전석에서 지훈이 내렸다. 깔끔한 골프웨어 차림이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응, 왔니? 조심히 왔어? 조수석에서 며느리 선영이 내렸다. 명품 핸드백을 든 채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명절에 시댁을 찾아오는 차림이라고 보기엔 너무 화려했다. 어머니. 선영이 건성으로 인사를 건넸다. 명희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그저 현관 쪽으로 걸어갈 뿐이었다. 짐 좀 들어줘. 선영이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트렁크를 열고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다. 하룻밤 묵기엔 너무 큰 짐이었다. 형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민이 다가서자 지훈이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어머니 도와드려. 지훈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선영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 에어컨 좀 틀어줘요. 덥네. 선영이 지훈에게 말했다. 명희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명령하는 며느리. 매년 똑같은 모습이었다. 선영아, 힘들었지? 물 좀 줄까? 명희가 물었다.
선영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다. 아, 네. 시원한 거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명희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선영 앞에 놓았다. 선영은 한 손으로 물병을 들고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훈이 짐을 방에 넣고 나왔다. 어머니, 음식 준비 많이 하셨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다. 그랬구나. 근데 어머니, 요새는 명절 음식도 다 배달되던데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또 그 말이었다. 명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만든 건데. 아, 감사하죠. 근데 요새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지우는 가볍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선영 옆에 앉아 함께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부엌에선 지민과 소연이 여전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희는 두 부부를 번갈아 바라봤다. 한쪽에선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형, 와서 좀 도와줘요. 지민이 거실을 향해 말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뭐? 상 차리는 거 도와주세요. 아, 나중에. 지금 좀 피곤해. 지훈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명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이던 6시, 명희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지민과 소연이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선영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거 다 오늘 만드신 거예요? 선영이 식탁 위에 가득 놓인 음식들을 보며 물었다. 전, 나물, 잡채, 갈비찜, 동그랑땡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었다. 응, 그래. 어머, 요즘 누가 이런 거 직접 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아니라 어이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명희는 접시를 나르던 손을 멈췄다. 뭐? 아니, 요새는 명절 음식도 다 배달되잖아요. 백화점에서도 팔고. 사다 먹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부엌에서 접시를 닦던 소연의 손이 멈췄다. 지민도 불편한 표정으로 거실을 쳐다봤다. 선영아, 그래도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 다르지. 명희가 조용히 말했다. 선영은 코웃음을 쳤다. 정성이요? 어머니, 요새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시간 절약이 최고죠. 특히 명절엔 다들 힘들어 하는데. 내가 힘든 게 뭐가 있니? 말이 나온 순간 명희도 놀랐다. 참으려 했는데 튀어나온 말이었다. 선영이 눈을 크게 떴다. 네, 저요? 너는 명절에 와서 뭘 하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잖아. 어머니, 저는 차 타고 오는 것만으로도 피곤한데요. 그리고 제가 뭘 도와요? 어머니랑 소연 언니가 다 해버리시는데. 명희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도우려는 의지가 없으면서 다 해버린다니. 도우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래요. 명절 음식 만들기 싫어서 시댁 안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그래도 오기만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효도 아닌가요? 지훈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불편한 표정으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형수, 그건 좀. 지민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선영이 지민을 쳐다봤다.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요새 트렌드가 그렇다고요. 시댁에서 챙겨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그 말에 명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가족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지만 정작 가족처럼 대해준 건 명희뿐이었다. 선영아. 네. 가족이라는 건 주고받는 거야.
한쪽만 주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봉이지.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지훈이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선영이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나는 내 아내한테 말하는 거야. 명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선영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어머니도 참, 제가 뭐 잘못했다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명희가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명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상 가득 놓였다. 갈비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갓 부친 전들은 고소한 냄새를 풍겼다. 어머니, 정말 맛있겠어요. 소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명희는 소연에게 갈비찜을 먼저 덜어주었다. 많이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거 알아서 특별히 더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연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반면 선영은 젓가락을 들고 음식들을 훑어보기만 했다. 입맛에 안 맞는다는 표정이었다. 선영이 너도 먹어. 명희가 권했다. 선영은 건성으로 전 한 조각을 집었다. 네. 맛이 어째? 괜찮네요. 괜찮다는 말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명희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음식에 대한 평가치고는 너무 냉담했다. 소연이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 맛이 안 나던데. 허허, 비법이 있지. 간장에 배랑 양파를 갈아서 넣고 하루 재워두는 거야. 아,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구나. 다음에 꼭 배워야겠어요. 명희는 며느리의 반응에 기분이 좋아졌다.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알아봐 주는 것만큼 보람찬 일도 없었다.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민도 열심히 밥을 먹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우리 둘이서 아무리 만들어도 이 맛은 못 내요. 명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다. 이들은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할 줄 알았다. 반대편에선 지훈이 무심하게 밥을 떠먹고 있었다. 선영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며 한 손으로 음식을 집었다. 선영아,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내려놔라.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죄송해요. 하지만 휴대폰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았다. 식탁 옆에 놓고 계속 화면을 훔쳐봤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손님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이제 가족인데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소연은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지민도 뒤따라 들어가 그릇을 나르기 시작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들은 입으로만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다. 행동으로 보여줬다. 거실에선 선영이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렸다. 형, 설거지 좀 도와줘요. 지민이 거실을 향해 말했다. 지훈이 대충 대답했다. 응, 나중에. 그 말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명희는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과 지민이 함께 웃으며 설거지를 하는 소리도 들렸다. 명희는 부엌과 거실을 번갈아 바라봤다. 같은 며느리, 같은 아들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걸까? 명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제시도 햄. 밤 10시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 명희는 홀로 부엌에 남아 내일 아침 제사 준비를 점검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닦고
술잔을 정리하고 향을 확인했다. 문득 며칠 전 소연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어머, 무슨 일이니? 담낭 수술을 하셔서요. 회복이 더딘 것 같아 걱정이에요. 식사도 잘 못하시고. 소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명희는 소연의 친정 어머니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그래, 많이 걱정되겠구나. 네. 명절에 뵙고 싶은데 못 가뵙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명희는 결심했다. 소연 친정에 뭔가 보내야겠다고. 수술 후에는 기름진 음식보다 담백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좋을 것이다. 명희는 냉장고 안쪽에서 특별히 보관해둔 항아리를 꺼냈다. 3년 묵은 청주였다. 남편이 생전에 담가둔 술이었고 명희가 그 전통을 이어받아 해마다 조금씩 담가왔다. 일반 손님에게는 절대 내주지 않는 귀한 술이었다. 이걸 주면 좋아하시겠지. 명희는 조심스럽게 청주를 작은 병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냈다. 수육을 만들 참이었다. 명희가 만드는 수육은 동네에서도 유명했다. 잡내 없이 부드럽고 육향이 진했다. 수술 후엔 이런 단백질이 필요하지. 명희는 정성스럽게 고기를 삶기 시작했다. 생강, 대파, 된장을 넣고 천천히 끓였다.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명희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다. 허리가 여전히 묵직했다. 1시간 후 수육이 완성됐다. 명희는 고기를 얇게 썰어 밀폐용기에 담았다. 그리고 청주와 함께 비닐봉지에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내일 아침 소연이한테 줘야지. 명희는 포장한 음식을 냉장고 맨 위 선반에 놓았다. 잘 보이는 곳에. 다른 음식들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부엌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다. 명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양조장 건물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저 양조장에서 술을 담갔다. 남편은 기술을 가르쳤고 명희는 열심히 배웠다. 남편이 떠난 후 명희는 혼자서도 술을 담그는 법을 익혔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명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투성이 손, 상처투성이 손.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손이었다. 며느리 소연은 명희의 이 손을 존중했다. 그 손이 만든 음식을 고마워했고 그 손이 담근 술을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명희는 소연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다. 명희는 냉장고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청주와 수육이 잘 보관되어 있었다. 소연이 어머니, 어서 쾌차하시길. 명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불을 껐다. 내일 아침 소연에게 줄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들인다는 것. 그것이 자격 있는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것. 그것이 명희가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명희는 제사 준비를 위해 일어났다. 오늘은 남편의 제삿날이었다. 명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제사상을 차리기 전 명희는 어제 준비해둔 소연 친정 선물을 확인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맨 위 선반을 살펴봤다. 그곳에 있어야 할 비닐봉지가 보이지 않았다. 명희는 눈을 비비고 다시 찾아봤다. 냉장고 안을 이리저리 뒤졌다. 위쪽 선반, 아래쪽 선반, 심지어 냉동실까지. 하지만 3년 묵은 청주와 수육은 어디에도 없었다. 분명 여기 놓았는데. 명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 여기저기를 뒤졌다. 찬장도 열어보고 김치 냉장고도 확인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 귀한 술과 수육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년 묵은 청주는
남편의 손맛이 남아있는 마지막 술이었다. 명희가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수육은 밤늦게까지 정성 들여 만든 것이었다. 누가 가져갔지? 명희는 거실을 돌아봤다. 모두가 아직 자고 있었다. 지민과 소연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지훈과 선영의 방문도 닫혀 있었다. 명희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혹시나 싶어 신발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마당에 주차된 차들을 바라봤다. 지훈의 검은색 SUV가 눈에 들어왔다. 트렁크가 살짝 열려 있었다. 이상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트렁크는 닫혀 있었다. 명희는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트렁크 틈새로 뭔가 보였다. 비닐봉지였다. 익숙한 비닐봉지. 명희는 숨을 참으며 트렁크를 열었다. 그곳에 자신이 준비한 청주와 수육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다른 음식들도 함께 실려 있었다. 어제 만든 전, 나물, 잡채까지. 명희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명희는 멍하니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이게 무슨 짓이야?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 명희의 목소리만 울렸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꺼내들었다. 청주병이 손에 쥐어졌다. 남편의 마지막 술. 소연 친정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술.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다. 트렁크에는 생각보다 많은 음식이 실려 있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첫째 며느리는 또 몰래 음식을 챙겨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남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까지 손댔다. 명희는 음식들을 품에 안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부엌 식탁에 음식을 내려놓으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젠 안 되겠어. 수십 년 참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명희는 의자에 앉아 청주병을 바라봤다. 병 속에서 맑은 술이 찰랑거렸다. 남편의 손길이, 자신의 정성이, 그 모든 것이 담긴 술이었다. 이건 참을 수 없어. 아침 7시 제사를 마치고 식구들이 모두 모였다. 명희는 식탁에 아침상을 차렸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새벽에 본 트렁크 안의 음식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명희는 식탁 건너편에 앉은 선영을 바라봤다. 선영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다. 선영아. 명희가 조용히 불렀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네, 어머니. 너 어젯밤에 부엌에 갔었니? 선영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지훈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어머니, 왜요? 지훈이 너한테 묻는 게 아니야. 선영이한테 묻는 거야. 명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지민과 소연도 젓가락을 멈췄다. 저, 물 마시러 잠깐 갔었어요. 선영이 대답했다. 명희는 청주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이게 뭐니?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도 당황한 표정으로 술병을 쳐다봤다. 그게 내가 냉장고 맨 위 선반에 따로 놓아둔 술이야. 소연이 친정 어머니 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내 차 트렁크에 있었니? 식탁이 조용해졌다. 지민이 형을 쳐다봤다.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봤다. 어머니, 제 친정을 위해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래. 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내가 가장 아끼는 술로 준비했어. 3년 묵은 청주야.
남편이 담근 마지막 술이고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선영이 황급히 변명했다. 어머니, 저는 그게 소연 언니 거인 줄 몰랐어요. 그냥 냉장고에 있길래.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걸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했니? 저희도 가족인데 뭐 어때요?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 좀 가져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명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문제야. 큰 문제야.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야. 어머니.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이라니요. 선영이가 무슨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면 괜찮니? 지훈아, 너는 내 아내가 매년 우리 집 음식을 몰래 챙겨가는 걸 알고 있었니? 지훈이 말을 잃었다. 명희는 계속 말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내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음식들이 사라졌어. 전도 나물도 잡채도 너희 차 트렁크로 들어갔지. 나는 알면서도 참았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번엔 선을 넘었어. 어머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선영이 억지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심은 보이지 않았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내가 묻고 싶은 건 하나야. 너는 대체 이 집을 뭐라고 생각하니? 공짜 식당이니?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훈이 아내를 감쌌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있어요? 선영이도 잘못했지만 어머니도 너무 심하세요. 명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훈아, 너는 지금 누구 편이니? 저는 공정하게. 공정? 내 아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공정이 어디 있니?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66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다. 지훈아,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네, 어머니. 너는 내가 왜 명절 음식을 만드는지 아니? 지훈이 대답하지 못했다. 명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5년. 나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켰어. 양조장도 운영하고 너희 둘 뒷바라지도 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왜 그런 줄 아니?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가 명절에 오면 내가 만든 음식 먹고 좋아하는 모습 보는 게 행복이었으니까. 내 정성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보람이었으니까. 어머니. 그런데 너희는 뭐 하고 있었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와서는 음식만 처먹고 몰래 챙겨가고. 그게 가족이니? 선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닥쳐. 명희의 목소리가 식탁을 울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명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다. 선영아, 너한테는 할 말이 많아. 너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몇 년이니? 10년요. 10년 동안 명절에 부엌일 한 번이라도 도와본 적 있니? 선영이 입을 다물었다. 설거지 한 번, 상 차리기 한 번, 그런 거 해본 적 있냐고. 저는 제가 서툴러서. 서툴면 배우면 돼. 소연이 봐.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매번 와서 도와줘. 고마워할 줄도 알고. 소연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희는 계속 말했다. 너는 뭐니? 와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음식 깎아내리고 몰래 차에 싣고.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사과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잖아.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명희의 말이 맞았다.
선영은 들켰으니까 사과하는 것뿐이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이런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민아, 너는 빠져. 지훈이 동생을 노려봤다. 하지만 지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형. 저도 할 말 있어요. 저는 매년 봤어요. 명절 끝나고 형네 차 트렁크에 음식 가득 실린 거. 처음엔 어머니가 챙겨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가족이면 물어보고 가져가야죠.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에요. 형제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 지민아. 내가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형한테요. 형은 너무 무책임해요. 아내가 뭘 하든 눈 감아주고 어머니한테는 변명만 하고. 그럼 너는 완벽하냐? 완벽하진 않아도 최소한 어머니 존중할 줄은 알아요. 두 형제가 마주 섰다. 명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자식들이 싸우는 모습. 이게 자신이 원하던 명절이었을까? 그만들 해. 명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다. 형수님이 이번엔 선 넘었어요. 소연이 친정을 위해 준비한 걸 가져갔다고요. 그게 표시가 되어 있었냐? 선영이가 어떻게 알아? 냉장고 맨 위에 따로 놓여 있었으면 당연히 특별한 거잖아요. 명희는 식탁을 손으로 쳤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만들 하라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명희는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내 얘기 들어라. 둘 다. 명희의 말에도 불구하고 지우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다. 그는 동생을 노려보며 말했다. 지민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부부 일에 왜 끼어들어? 형 부부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일이에요. 형수님이 어머니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간 거라고요. 물건? 그냥 음식이잖아. 어머니가 좋아서 만드신 거고.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좋아서 만들었다고요? 형,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우며 만든 음식이에요. 허리 아픈데도 참고 만드신 거예요. 그건 형은 몰랐죠? 형은 늦게 와서 소파에 앉아 있기만 했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본 적이나 있어요? 지훈이 말문이 막혔다. 지민은 계속 말했다. 저는 봤어요. 어머니가 솥 들다가 허리 삐끗하신 것도, 손에 상처 투성이인 것도. 그런데 형은 뭐 했어요? 와서 요새는 다 배달시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머니 걱정돼서 한 말이야. 걱정이요? 진짜 걱정했으면 직접 와서 도왔어야죠. 말로만 걱정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선영이 끼어들었다. 아니, 도련님. 저희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회사 일도 있고. 형수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저도 바빠요. 그래도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일찍 왔어요. 소연이도 간호사라 야근 많지만 꼭 시간 내서 와요. 소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만해요. 하지만 지민은 멈출 수 없었다. 수년간 쌓인 답답함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형은 맨날 형수님 편만 들잖아요. 형수님이 뭘 해도 괜찮다고 하고. 그게 부부예요? 아니면 무책임한 거예요? 야, 내가 우리 부부 관계를 뭘 안다고. 알아요. 매년 명절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형네는 늦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만 싸가고. 그게 맞는 거예요? 지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지민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형제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지민아, 너 지금 형한테 버릇없이 구는 거야? 버릇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형은 항상 문제를 외면해 왔어요.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굴 때도, 명절 준비 안 도울 때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건 가족끼리 싸우기 싫어서. 싸우기 싫은 게 아니라 귀찮았던 거죠. 형은 편한 쪽만 택했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형수님한테 제대로 말하는 것도 귀찮았던 거예요.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 착한 아들 코스프레 하는 거 재미있니? 코스프레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니 모시는 거예요. 형처럼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 야, 내가 지금. 명희가 벌떡 일어나 두 아들 사이에 섰다. 그만. 이제 정말 그만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희 둘 싸우는 거 보려고 내가 명절 준비한 거 아니야. 제발. 그만들 해라. 지민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도 주먹을 풀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긴장은 여전했다. 명희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너희를 이렇게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 형제의 대립이 잠시 멈추자 이번엔 며느리들 사이에서 긴장이 흘렀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선영이 소연을 쳐다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뭔데요? 형님, 어머니가 제 친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걸 왜 가져가셨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냉장고에 그냥 있길래. 냉장고 매니 선반에 따로 놓여 있었잖아요. 보통 음식이랑 다르게. 선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요? 거기 이름표 붙어 있었어요? 박소연 전용이라고.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선영의 말투가 너무 공격적이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 잘못 말했나요? 어차피 시댁 음식인데 며느리끼리 나눠 먹으면 안 돼요?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허락 없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선영이 비웃었다. 허락? 소연 씨는 참 웃기네요. 시댁에서 뭐 하나 가져가는데도 허락 받아요? 네, 받아요. 당연히 여쭤보고 가져가죠. 그래요? 대단하시네. 모범 며느리세요? 소연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님, 저는 그냥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모범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럼 나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말은 안 했어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보는 눈빛 보면 알아요. 소연이 고개를 저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요? 내가 뻔뻔하다고 생각하죠? 맨날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만 싸간다고 생각하죠?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선영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이었다. 소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몰아드릴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니는 상처받으셨어요. 상처? 음식 좀 가져갔다고 상처받아요? 네. 그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니까요. 어머니의 정성이고 마음이고 시간이에요. 선영이 팔짱을 꼈다. 소연 씨는 참말 잘하시네요. 그럼 매번 어머니 도와드리고 착하게 구는 게 자랑스러워요? 자랑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아니면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지민이 끼어들었다. 형수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소연이는 진심으로. 아, 남편까지 나서네요. 부부가 한통속이네. 지훈이 아내를 말렸다. 여보, 그만해. 왜요? 내가 잘못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비난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지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명희가 끼어들었다. 선영아,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저는 화 안 났어요. 다만 억울해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잖아요. 너를 나쁜 사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이 나쁜 거야. 선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명희는 계속 말했다. 선영아,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너도 내 며느리고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해도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진심으로 미안해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선영이 고개를 돌렸다.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명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66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지친 적이 없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명희는 비틀거리며 부엌을 나섰다. 뒷마당으로 향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들었다. 양조장이 보였다. 남편과 함께 일하던 곳, 혼자서도 지켜온 곳. 명희는 양조장 문 앞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어깨가 들썩였다. 여보. 명희는 조용히 남편을 불렀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지금 이 순간 그가 너무나 그리웠다.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명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매년 명절이 오면 명희는 기뻤다. 아들들이 오고 가족이 모이고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첫째 며느리의 무관심, 첫째 아들의 무책임, 매년 사라지는 음식들, 그리고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는 식탁. 나는 그냥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뒷마당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울었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음식이야. 내 정성이야. 그런데 그걸 몰래 가져가고 당연하게 여기고. 나는 공짜 식당이 아닌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명희는 울면서도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껴졌다. 이 나이에 이런 일로 우는 자신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연이었다. 어머니. 소연이 명희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명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괜찮으세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소연아, 미안하다. 왜요, 어머니? 너희까지 이런 걸 보게 해서. 소연이 명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잘못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 나는 그저 가족이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모두가 알아요. 형님만 빼고요. 명희는 소연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소연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처럼 좋으신 분을 만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말다툼이 계속되는 모양이었다. 명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들어가자. 끝내야 할 일이 있어. 소연이 명희를 부축했다.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집 안으로 향했다. 울음은 멈췄지만 눈은 여전히 붉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모두가 명희를 쳐다봤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명희의 눈물 자국을 본 것이다. 어머니. 지훈이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명희는 손을 들어 막았다. 지훈아, 엄마 얘기 들어라. 다 들어라. 명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명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명희는 식탁 앞에 섰다. 눈은 붉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아, 선영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선영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다. 엄마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15년을 혼자 살았어. 쉽지 않았지. 하지만 행복했어. 너희가 있었으니까. 명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매년 명절이 오면 난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 너희가 좋아하는 음식,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술.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괜찮았어. 너희가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면 됐으니까. 지민과 소연이 숨죽이며 들었다. 선영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했어. 명절이 끝나면 냉장고가 텅 비어 있더라고. 처음엔 내가 착각한 줄 알았어. 나이 들어서 기억이 헷갈리나 싶었지. 명희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아니었어. 너희가 가져간 거였어. 몰래. 매년. 어머니. 말 끊지 마. 다 들어. 명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나는 참았어. 그래,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친정에 가져가고 싶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명희는 청주병을 들어 올렸다. 이건 남편이 담근 마지막 술이야. 내가 가장 아끼는 거야. 그걸 소연이 친정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어. 편찮으시다고 해서. 그런데 그걸 내 아내가 가져갔어.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알겠더라. 너희는 내 정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미안해요. 지훈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명희가 손을 들어 막았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 나는 결정했어. 명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지훈아, 선영아. 앞으로 명절에 오지 마라. 방 안이 얼어붙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말 못 들었어? 오지 말라고.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음식 만들지 않을 거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다니까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고치지 않을 거잖아. 계속 똑같을 거잖아. 명희는 지갑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말해둘게. 내 재산, 이 집, 양조장, 통장에 있는 돈.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어머니. 지훈이 소리쳤다. 선영도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유산까지 박탈하실 거예요? 유산? 너는 그게 유산으로 보이니?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너희한테는 그냥 유산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 재산을 자격 있는 사람한테 줄 거야.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한테. 지민이 놀라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지민아, 너는 걱정 마. 너랑 소연이는 계속 우리 집에 와. 너희는 내 진짜 가족이야.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친아들이에요. 지민이보다 먼저 태어난 장남이라고요. 장남이면 뭐해. 효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명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이제 나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나가라고. 명희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지훈과 선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명희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다. 지훈은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 나갔다고 했어. 유산 박탈까지 하시면서요? 제가 그렇게 못난 아들이었나요?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훈이 계속 말했다. 어머니, 저도 나름 효도했어요. 매년 명절에 왔고 용돈도 드렸고 아프실 때 병원도 모셔다 드렸잖아요. 그게 효도니? 의무야, 의무. 의무라도 했잖아요. 요새 그것도 안 하는 자식들 많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만해요. 가요. 안 돼. 어머니가 정신 차리셔야 해요. 지훈이 식탁을 손으로 쳤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 아내가 음식 좀 가져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나눠 먹는 게 그렇게 큰 죄예요?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건 나누는 게 아니야. 허락. 매번 허락 받아야 해요? 그럼 어머니도 저한테 용돈 주실 때 제 허락 받으셨어요? 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훈아, 그 말은 하지 마. 왜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어머니가 주시는 건 당연하고 저희가 받는 건 도둑질이에요? 지민이 끼어들었다. 형, 그건 다른 문제잖아. 너는 닥쳐. 내가 뭘 알아. 지훈이 동생을 노려봤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향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서운해요. 제가 장남인데 항상 지민이만 예뻐하시잖아요. 뭐, 사실이잖아요. 지민이 오면 좋아하시고, 소연이한테는 다정하시고, 저한테는요? 늘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하시잖아요. 명희는 할 말을 잃었다. 지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저도 어머니 사랑받고 싶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지훈아, 나는.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보다 지민이가 더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도 지민이한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선영이 남편의 말에 힘을 실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억울해요. 매년 왔는데 이렇게 대접받아야 해요? 명희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아직도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훈아, 내가 정말 모르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명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제 알 필요도 없어. 나가라.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요. 갈게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선영도 황급히 따라 들어갔다. 10분 후 두 사람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명희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 지훈과 선영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졌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명희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아팠다. 지민이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명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 지훈의 차가 떠난 후 집안은 고요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떠다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소연이 차를 한 잔 내밀었다. 따뜻한 대추차였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고맙다. 명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후회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다. 나 이상한가 봐.
명희가 중얼거렸다. 지민이 옆에 앉았다. 왜요, 어머니? 아들을 내쫓았는데 후련해. 이런 엄마가 어디 있니? 소연이 명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오랫동안 참으셨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선을 그으셔야 했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명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한 대추 향이 입안 가득 퍼졌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알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서웠어요? 흥. 아들들이 나를 떠날까봐. 명절에 안 올까봐. 그래서 참았어. 뭐든 다 해줬어. 그런데 막상 내쫓고 나니까 명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오히려 가볍더라. 지민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흥, 참았지. 명절마다 사라지는 음식 보면서도 선영이가 무례하게 굴어도 지훈이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다 참았어.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알아? 참는 게 미덕이 아니더라. 참으면 참을수록 더 당하게 되더라고.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머니. 경계가 필요해요. 경계. 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침범해요. 나쁜 의도가 없어도요. 명희는 소연의 말을 곱씹었다. 경계. 그래, 자신에게는 그게 없었다. 엄마니까, 시어머니니까 다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도 알겠어.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구나. 명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 남아있는 음식들을 바라봤다.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음식들. 이제 이 음식들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먹을 것이다. 지민아, 소연아. 우리 밥 먹자. 네, 어머니.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훈과 선영이 떠난 후 처음 먹는 식사였다.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편안했다. 어머니,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명희는 며느리에게 음식을 떠주며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후회 안 하세요? 명희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하나도 안 해.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명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고 그게 옳았다고 느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앞으로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줄 거야.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한테만. 지민과 소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희도 함께 웃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진짜 명절이 시작될 거라고. 석 달이 흘렀다. 다시 명절이 다가왔다. 명희는 양조장에서 술을 담그고 있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하지는 않았다. 지민과 소연이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 쌀은 어떻게 할까요? 소연이 물었다. 명희는 며느리에게 쌀 씻는 법을 천천히 알려줬다. 물을 3번 갈아야 해. 그래야 잡내가 안 나지. 아, 그렇구나. 배워갑니다. 소연은 진심으로 배우려는 태도였다. 명희는 흐뭇하게 웃었다. 소연아, 내 어머니는 좀 어떠시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머니가 주신 그 수육이랑 전통주 드시고 기운 차리셨대요.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다 나으셨으면 이번엔 우리 집에 모시고 와.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가족 아니니?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명절 당일 지민과 소연이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소연의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도 함께였다.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의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명희는 반갑게 맞이했다. 아니에요, 사돈. 편히 계세요. 딸이 항상 어머니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명희는 손을 흔들었다. 과찬이세요. 저야말로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합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명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싶었다. 식탁에는 6명이 둘러앉았다. 명희, 지민, 소연, 그리고 소연의 부모님. 적은 인원이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 건배할까요? 지민이 명희가 담근 전통주를 따랐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다. 명희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남편의 손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 갈비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소연의 어머니가 물었다. 명희는 기꺼이 비법을 알려줬다. 배랑 양파를 갈아서 하루 재워두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구나. 우리 소연이도 배워야겠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언제든 오세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누가 더 많이 먹으라고 권하고 맛있다고 칭찬하고 웃음을 나눴다. 명희는 식탁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어머니, 행복하세요? 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 정말 행복해.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이동했다. 지민이 기타를 꺼내 노래를 불렀다. 소연의 아버지도 함께 노래를 불렀다. 명희는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다. 어머니, 제사상 정리 도와드릴게요. 소연과 그 어머니가 부엌으로 향했다. 명희도 따라갔다. 세 여자는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돈, 딸 잘 키우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 딸이 좋은 시댁 만난 거죠. 명희는 웃으며 설거지물을 받았다. 따뜻한 물이 손을 감쌌다. 밤이 깊어갔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명희는 뒷마당에 나가 양조장을 바라봤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잠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명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명절이었다. 명절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났다. 소연이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소연이 너는? 저도 잘 잤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아침 차려드릴게요. 명희는 의자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봤다. 소연은 능숙하게 죽을 끓이고 있었다. 소연아, 너 많이 배웠구나.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지민도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그래, 지민아. 너는? 저도 잘 잤어요. 역시 어머니 집이 제일 편해요. 세 사람은 소박한 아침을 먹었다. 어제 남은 나물을 데우고 소연이 끓인 호박죽을 나눠 먹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특별한 건 없는데. 그럼 우리 산책 갈까요? 날씨 좋던데.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가족과 산책이라니 좋았다. 오후 2시 세 사람은 동네 뒷산을 올랐다. 명희는 천천히 걸었고 지민과 소연이 양옆에서 부축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 정상에 올라 쉬는데
명희가 말했다. 너희 둘 봐. 정말 잘 어울려. 지민과 소연이 웃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좋은 가정을 보여주셨으니까요. 네. 어머니 보면서 배워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소연이 명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어머니 같은 분 많지 않아요. 세 사람은 한동안 산 아래 풍경을 바라봤다. 명희의 집과 양조장이 보였다. 어머니, 혹시 형한테서 연락 왔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없어. 괜찮으세요? 명희는 잠시 생각했다. 괜찮아. 지훈이가 먼저 깨달아야 해. 내가 다시 찾아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이번엔 지민이 요리를 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우리 아들 요리 실력 늘었네. 어머니가 옛날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랬지. 내가 자취할 때 배워가겠다고 했었지. 그때 배운 게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다. 그냥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소연이 물었다. 명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정말 행복해.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 어머니한테 가족이 뭐예요? 명희는 잠시 생각했다. 서로를 존중하는 거, 감사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아끼는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밤이 깊어갔다. 명희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식탁, 따뜻했던 대화, 진심 어린 감사. 이것이 명희가 원했던 명절이었다. 이제 알겠어. 가족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명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1년이 흘렀다. 명희는 양조장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다. 67세가 된 명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명희는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우리 둘째가 정말 효자야. 소연이도 정말 좋은 며느리고. 나는 행복해. 양조장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늘도 술을 담글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었다. 소연이 배우고 싶어 했고, 명희는 기꺼이 가르쳐주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뭐 만들어요? 소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다. 명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막걸리. 내가 좋아하는 거. 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쌀을 씻고 누룩을 준비했다. 작업하는 내내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 형님한테서 연락 왔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1년 동안 한 번도. 외롭지 않으세요? 명희는 잠시 생각했다. 외롭지 않아. 너희가 있잖아. 그리고 깨달았어. 뭘요? 사랑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걸. 소연이 명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나도 고맙다, 소연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지민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지민아, 너 오늘 학교 안 가니? 오늘 토요일이에요. 대신 어머니 집에 왔죠. 명희는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이런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명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였다. 명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지훈이니?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냈어. 너는? 저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희는 조용히 기다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명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용서는 해.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알아요. 내가 진짜로 변하고 싶으면 시간이 필요해.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 네, 어머니. 제가 증명할게요. 전화를 끊고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지훈이 깨달았다는 게 다행이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변화는 시간이 걸리니까. 명희는 식탁으로 돌아갔다. 지민과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누구 전화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밥 먹자.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먹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식탁이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운 명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잘 살았어.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어. 67년을 살아오며 가장 큰 깨달음이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제 나는 행복해. 명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자격 있는 가족들과 함께.